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올라가도 헷갈리고 또 지금처럼 내려와도 헷갈리고 제가 그런 일을 많이 해요. 난 지금 과연 어디쯤에 있는가?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 지도상으로 봤을 때 대전에 있다면 나는 서울서부터 부산으로 내려가는 대전에 있는지 또 부산서부터 서울로 올라오는 대전에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걸 모르고 매매라면 올라가도 어렵고 내려가도 어렵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주식시장 잠깐 좀 보시죠. 지난주 주식시장을 보시면 다른 것 때문에 좀 작아 보이지만 주가가 3일 동안 주가가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을 보여줬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짱대몽도 안 나고 마찬가지로 하락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강의하는 건 연속극의 드라마와 같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려요. 조금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하시면은 그 대가로 여러분들 픽픽처의 그림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2020년 바로 3월 달이었죠. 바로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줬을 때 여기서 우리는 2 years라는 것을 외치면서 같이 부자 됩시다. 부자 돼서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벌써 지금 9월 달이면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셨습니까? 수없이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매매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바로 빅픽처의 그림이었고 그 빅픽처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은 바로 작년에는 저금리였습니다. 그래서 주가 올라가다 빠지더라도 저층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발목 정도가 뛰는 거니까 괜찮다. 뭐 참고 견뎌도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올해 장세는 작년과 다르다고 했죠. 가장 많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리밋 공략이었죠. 이게 무엇이냐면 그냥 막 쫓아가서 사는 게 아니라 또 작년 같은 거는 소위 얘기하는 바이 앤 홀딩이에요. 그냥 가지고 그냥 쭉 가는 스트레이트 장세였는데 올해는 위아래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올라갈 땐 때려 주어야 되고 내려갈 때 잡아주는 리밋 공략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번 그냥 듣고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근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운동 잠깐 하루 갔다 왔다 해서 한 달 동안 갔다 와서 소위 근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몸의 근력도 중요하지만 주식 근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매번 반복하면서 큰 그림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이 여기서 위로 올라갔을 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이거는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여기 저점을 이미 깨고 갔었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도 다시 한번 하락하는 거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혹시 오늘 이 방송을 처음으로 듣는 분들도 왜 우리가 드라마 안 보다가도 누군가가 재밌다고 해서 드라마 같이 보다 보면 몇 번 보다 보면 스토리 다 알잖아요. 그러듯이 잠깐 서머리 하면서 다음 주의 전략을 같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얘가 왜 조정받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방금 우리 신군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죠. 여러분들 주가가 바닥을 찍으려면요. 급락급등으로는 바닥을 찍지 않습니다. 무조건 급락급등을 준 다음에는 완만한 조정,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얘는 조정을 안 받을 수 없는데 이 조정이 어떻게 주냐. 이게 만약에 완만하게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옆으로 이게 누웠다면 아주 다음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또 혹시 지금 방송을 들으면서 부정적인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좀 끝까지 한 번만 더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 평생 재테크할 수 있는 주식 근력. 최근에 요새 제가 고맙다는 얘기를 의외의 사람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이죠. 아시죠? 비트코인이 그렇게 급락을 줬을 때 우리 신군이 좋아하는 그 엠파동 60세 이렇게 쭉 빠졌는데 애가 석 달 이상 올라왔지 않습니까? 내가 알면 버는 거고 모르면 못 버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장의 흐름이 픽픽이 쳐가지고 어디 왔는지를 알아야 되죠. 어디쯤에 있니? 대구니 대전이니? 올라가니 내려가니? 그럼 얘가 밑에서 올라갈 때 무조건 처음에는 급락급등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바닥이고 진짜 중요한 찐 바닥은 이게 진 바닥이죠. 완만한 다음에 턴을 줘야 이게 진짜의 그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2주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처음에 주가가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했죠. 무조건 우리가 해외 거래일 상황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물을 뚫고 올라가는데 여기 제목 아예 타이틀이 나가 있죠. 제가 중요한 건 항상 이렇게 바깥에 타이틀을 빼버립니다. 혹시 바쁘신 분들이 딱 한 줄만 딱 읽어도 사실 지금 오늘 아침에 저희 수강생 있지만요. 타이틀 하나만 딱 읽으면 벌써 알아. 이거 V장 바닥이니까 다음에 두 번째 바닥 줘야 되는 거야.
아마 우리 친구 같은 경우도 아직 할인이 남아있어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하면은 그래 완만 턴 있어야 되지라고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2주 전에 이게 올라가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얘가 올라가서 어딘가 조정을 받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전주의 타이틀은 뭐였냐면 여기 있었죠. 바로 요 위에 있는 타이틀을 빼봤습니다. 전주의 요 위에다가 얘는 절반의 성공이고 여기 2분의 1은 모른다. 이게 안 나와 모른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예측 가능하다. 너 여기선 떠라고 저도 얘기하는데 너 올라가서 어디서 조정받으려고 할 때는 아주 강하면 코스닥처럼 직전 고점까지 우리가 그것을 왼쪽 어깨, 숄더, 그러니까 여기가 어깨고요. 여기가 숄더, 여기가 헤드. 그다음 여기 다시 오른쪽 어깨. 그 여기를 깨지 말고 얘가 돌아가야 되는 여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강한 소위 3중 바닥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너 조정받을 때 너 어디서 조정받을래? 그게 바로 예측과 대응의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자,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밑에 그림 되면 잘 안 보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게 올라가다가 결자 해지 경락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올라가다 꺾을 때는 여기 5일선에 어떤 모습을 줬을 때 여기서 주가가 두드려 맞게 작아가고 여기 내려갔다가 얘가 갈 땐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박스 보이죠. 이렇게 올라가야 가고요. 여기 좀 화면에 보시면 네모난 박스 쳐놨죠. 얘가 지난주 올라가다 조정받는 신호가 바로 여기서 났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다가 꺾이긴 꺾이는데 나 어디서 조심해야 될 것이냐 할 때는 이게 싹 꺾이는 요런 날 내가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면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헷갈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빅픽처예요. 이 장은 이미 작년에 이미 출발했습니다. 이 장의 목적지, 목표는 얼마냐 할 때 저는 제가 올라갈 때 지금 지수가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전 지수는 모른다 그랬죠. 그건 해보나 마나 제가 30년 됐지만 솔직한 얘기로 할 수 없이 직업 때문에 그 누군가가 증권사에서 올해 뭐 얼마다 뭐 상단 밴드는 얼마다 하단 밴드 얼마다 그럴 때 거기다 놓고 매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가 항상 보고내는 가위바위보라고 그러죠. 다만 저희는 시장을 보면서 그걸 매매 신호를 알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그건 조금만 공부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처럼요. 넌 뜨는구나. 이제 지금 3번 중에서 한 번은 지금 없어진 거거든요. 아직 2번의 기회가 있거든요. 재학생, 재수생, 삼수생. 여성분들은 상관없지만 남자분들은 삼수까지 실패하면 가는 데가 있죠, 신군. 군대를 가야죠. 예, 그래서 3번째 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 얘가 2번의 기회가 더 살아있다는 겁니다. 항상 팩트체크입니다. 저의 기분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위로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뒤에 가서 저만의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너무 안 해서 문제죠. 다른 의견이 있어도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 BPU체 그러면 이미 작년에 3월 달에 출발했어요. 얘는 그러면 여전히 위로 가고 있느냐? Yes. 아직 2years가 지나가지 않았고 오늘 아침에 미국이 빠졌지만 미국은 꼭 돈나무 여사의 얘기가 누나 얘기가 아니어도 우리는 올라갈 때 31개월인데 걔들 올라가면 66개월이니까 앞으로도 괜찮습니다. 기본 공시라면 최소한 2023년 여기서 문제가 터지더라도 아직까지는 내년까지도 여전히 저는 괜찮다고 보는 쪽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지금 미국을 쫓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조정받아도 괜찮긴 하죠.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위로 올라가다가 얘가 밑으로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게 이렇게 확 빠지지 않고 급락급등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2분의 1 선고했잖아요. 그럼 얘가 항상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조정을 줄 때 각도가 중요합니다. 아마 여기서도 이렇게 각도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TV에서도 무지하게 많이 하죠. 각도. 이게 다시 밑으로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올라가다가 완만토하니까 얘는 실패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의 말뚝은 박아놨다는 거죠. 이게 완만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물론 얘는 좀 다음 주에 분위기에 따라서 얘가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래봤자 여기서는 다시 상승을 시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뒷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시 골든 크러쉬를 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뭐냐면 중반이라고 그러는데 통상 이렇게 올라가면 얘 내려가게 되면 다시 뜨끔 돼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밑에 있는 마틴 길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거미연관이 됐을 때 이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주도주는 다 여기 국면 오면 다 뜹니다. 이건 좀 이따가
10시 반에 제가 2부 방송할 때 주도주를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시장이 이래도 여기를 뚫고 가는 주도주 섹터. 지난주는 운이 좋았죠. 저희가 아마 대주전자재료인가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연속해서 주가가 강하게 급등을 줬던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주가를 보면 뭐가 올라갔니 그러면 친환경이 올라갔어요. 이 얘들의 그 섹터는 여전히 4차 산업 관련된 섹터는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다들 여기가 두툼합니다. 특히 얘가 넓어지는 종목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다시 주가가 하락장으로 얘가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때는 아쉽지만 이번에 첫 번째 이 상승장은 쉽게 하면 얘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무 쓸데없이 됐냐? 그게 아니죠. 한번 여기다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가요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내려가다가 이가 차를 세우려면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어딘가 자꾸만 부딪혀서 하락하는 속도를 늦춰야 되는 거죠. 얘는 여기 내려가는 건 가파르게 좀 내렸지만 또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도 빠졌지만 얘가 내려가는 속도는 완만하면서 다시 또 한번 변동성을 보이지 이 장이 추세 반전으로는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여러분께 그냥 위로 방송이 아니라 어떤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 얘가 위로 올라가다가 두줌맞던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보시면 세 가지가 지난주에 조정받았던 이유입니다. 일단 첫 번째 보이시죠? 바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잔뜩 깔려 있죠. 지금 주가가 3일 연속 급락을 보이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잔뜩 깔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매매를 할 때 종목만 보지 말고 종합을 보려면 파생을 조금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무슨 만기였었죠? 선물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죠. 옵션은 매월 만기가 돌아오고 선물은 3개월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3월, 6월, 9월, 12월은 선물 옵션이 동시에 만기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12월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무지하게 변동성이 큽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이 좋으냐면 양매수 포지션이 좋습니다. 양매수 포지션은 양다리입니다. 양쪽에 매수 포지션과 매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다가도 돈을 걸고 아래에다가 내려간다가도 돈을 거는 소위 양매수 포지션일 때 소위 대박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방향은 몰라도 이 진폭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겁니다. 아까도 주가가 밑으로 훅 빠졌죠. 우리나라 시장이요. 위에다가 콜과 풋을 동시에 걸었을 때 풋 쪽에서는 대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만기 때마다 이런 현상이 똑같이 반복되니까 얘는 한번 알아두는 게 어떨까요? 자, 근데 선물 옵션에서 뭐가 있느냐? 백오데이션 상태였었어요. 백오데이션 상태라는 것은 쉽게 하면 선물 지수가 일반적으로 높아야 되는데 선물 지수가 밑으로 내가 있었고요. 외국인들 매매 포지션이 매도 쪽 방향, 그러니까 주가가 빠져야지만 이익이 나는 포지션이 가는 상태 속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때리면서 하방으로 주가를 밀어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는 지난주에 뭐가 파생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는데 파생이 무슨 시장을 좌우했느냐? 선물 시장을 좌우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큰 영향을 줘서 내려간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제 금요일에 주가 올라갔던 그 배경에는 이 만기일 때 인위적으로 주가를 밑창으로 빼서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익을 가지게 하기 위한 이런 전략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예전에 아마 도이치뱅크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맨 막판에 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속칭 알거지가 된 사연도 많이 있다는 걸 꼭 확인하셔서 정말 내가 진정 내가 재테크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조금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파생 시장에 문제가 있었다. 근데 두 번째 묘하게도 이게 여기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뭐가 올라갔습니까? 환율 올라갔죠. 환율 그러면 여러분이 경기 일으키죠. 저는 항상 미국 항공만 올라가면 요번에 이제 추석이니까 제가 명절 때마다 미국 한 번씩 가니까 우리 친구니 가시죠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미국 항공만 때문에 이렇게 울렁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환율 차트만 보면 울렁증이 셀 겁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래프처럼 얘는 그냥 달러 주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올라갔죠. 달러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내가 내려오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고 다시 달러 가치가 올라갔죠. 그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무슨 포지션에 들어옵니까? 매도 포지션 들어오죠. 근데 중요한 쿨팁. 자, 얘가 1180원에 들어맞았을 때 얘는 여기 1150원을 꼭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얘는 거꾸로 외봉이죠. 얘는 외봉이니까 그냥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최소한 거대한 자금을 들여서 파생 시장에서 선물은 물론이지만 옵션 시장에서 양쪽에 매도를 갖다가 때려놓는 이 메이저급들은요. 이런 것들 전부 다 고려해서 갈지
옵션의 매도는 안 가는 걸 때려주는 거거든요. 여기 전체적인 큰 빅피엑스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여기를 들여다는 봐야 됩니다. 특히 지금은 전 세계 시장을 잡는 것은 바로 패시브 펀드, 우리가 보통 인덱스 펀드라고 알고 있는 그 패시브 펀드, 그리고 주문이 기계가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계가 들어가니까 얘가 한번 내리치면 급락을 줘버리고 올라가면 급등을 준다는 것도 내가 지금 바뀌어진 상황에서 알아줘야 되는 거죠. 얘가 외부로 꺾어지니까 얘가 떴죠. 그럴 때 이걸 중간값 봅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얘가 외부니까 떴는데 어디 근처에서 떴느냐? 1150원에서 뜨고 있습니다. 그럼 얘 앞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될까요? 얘는 올라갈 때 또다시 얘가 지금 내려가도 여러분이 도망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1180에서 강하게 두드맞잖아요. 그럼 올라가면 물론 얘가 어떤 주변진 악재가 쏟아나면 얘가 순간 1200원 근처 가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대응의 전략이지. 다만 얘가 급락을 줬다? 그럼 얘 올라가도 확률적으로 이 근처에는 두드맞게 돼 있다. 그럼 얘가 두드맞는다는 얘기는 현재 매도 주말에도 한 5천억 정도를 때리면서 매도 때리는 외국인들이 다시 확률이 앞 고점 근처 가면 얘들이 매수로 들어오는지는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파생의 문제,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매매를 좌우하는 환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시장을 또 망쳤습니다. 아시죠?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대폭락이죠.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네이버. 이거 딱 보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얼마 전에 중국이 빅테크 기업들 규제한 거 보셨죠? 무슨 일이지? 바로 플랫폼 독점 규제 우려 속에 대표 인터넷 관련 종목이 밑으로 급락을 보였습니다. 카카오는 무려 고점 대비 20%나 내렸습니다. 아마 지금 카카오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좀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고점 대비 12%나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요새 일부에서는 난리입니다. 한쪽에서는 올 게 왔구나, 그럴 줄 알았어. 이건요 그냥 택시만 타보면 합니다. 저는 어디 갈 때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거든요. 차를 안 몰고 가거든요. 택시 타서 우연히 이 카카오 관련된 얘기를 하면 아마 지금 방송 보신 분 중에서도 기사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욕을 많이 합니다. 어떤 욕을 하냐? 첫째, 카카오의 콜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떼가는 게 많다고 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택시가 아닌 쪽은 콜을 자기네가 못 받는다고 또 뭐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 모르죠. 조사를 해봐야지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느끼는 게 있고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건 있습니다. 어떤 규제를 할 때 이게 어떤 뭐랄까 너무 급격하게 규제를 해버리면은 항상 뭔가 문제가 터지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뭐 이미 기사가 다 났으니까 보겠습니다. 이거 여당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혁신을 좌우하는 카카오가 다른 여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재벌 기업이라고 얘기하죠. 대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 추구하는 이거는 과거의 대기업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다 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냈고요. 또 원내 대표도 이미 여러분들 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게 입점업체에 대한 어떤 지위를 남용하는 이런 사례들, 그다음에 또 이 골목 상권을 해치는 이런 사례들 때문에 아니 갑자기 여당 대표들이 이런 얘기를 쏟아내니 이게 견딜 수가 있나요? 밑으로 주가가 확 빠져 내려갔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 이제 혁신해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뭔 말이냐? 어느 쪽이 맞겠습니까? 아마 카카오를 갖는 있는 분들은 아마 저쪽일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그러긴 해. 다만 제가 주식쟁이 입장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사실 이 규제는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미 아까 했지만 중국에도 그렇고 미국도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규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만 항상 그 속도의 문제, 완급의 문제가 있는데 그건 조금 좀 아쉬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그 유리가 늘 때 보면 밑에서 램프에서 불을 돌 때 이걸 살살 느리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우리가 소프트 랜딩 같은 그런 개념이죠. 해버리면 뚝 끊어져 버리죠. 확 끊어져 버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얘를 분석하는 거는 뭐냐면 야 지난주 주가 왜 이렇게 빠졌니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다음 주에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카카오 쇼크, 쇼크죠. 이건 쇼크입니다. 생각도 안 했던 거죠. 그죠 거의.
여기다가 웩도독. 웩도독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소위 웩도독 이 현상.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쉬운 것은요. 우리가 미국 증시 분석할 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파생 갖고 분석하지 않습니다. 거기 또 외국인 자체가 없죠. 우리한테는 뭐 외국인의 분석이 있지만 걔들 기관의 분석이죠. 거긴 파생 갖고 분석하지 않는데 우리만 특히 이 몸통을 흔드는 꼬리의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은 하락 장세를 갖고 있는데 아직도 봐야 하는 이유는 어딨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주가가 하락했던 원인을 가만히 보면 둘 다 어느 쪽의 문제냐? 그렇습니다. 국내적인 문제죠. 그죠? 파생도 국내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 인터넷 업체들 제재하는 것도 이것도 국내적인 문제죠. 글로벌 마켓이 어떠냐가 문제입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금융 완화책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시진핑 3년임을 앞두고 결국은 시장을 또 살려야 되는 부분들, 6% 경제 성장을 유지해야 되는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중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미국 증시가 빠졌지만 그것은 뭐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그냥 우리 국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게 주가가 빠져내려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장은 일단 해외 증시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결국 다시 올라야 된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께는 빅픽처를 만들어드렸죠. 몇 번의 기회가 있냐면 이 장이 다시 재차 상승 기조의 모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3번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얼른 어디 위로 올라가야 되냐면 6공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는 6공선이 5파동째에서 꺾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2번의 기회에서 얘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쨌든 요번 올라간 장이 가장 짧은 장이라고 그랬죠. 그 요보다 더 큰 장을 우리가 다음번에 기대해 봐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글로벌 마켓이 무너지면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근데 글로벌 마켓은 여전히 살아있고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적인 문제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 좀 보시면 아까 카카오나 네이버가 여기 지금 외국인들이 잔뜩 갖다가 때렸죠. 기관들이 여기 보면 여기 이틀 동안 때려 나가고요. 또 밑에 보면 여긴 4일 동안 때려 나가고 기관들이 이렇게 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에 보면 약간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조금 반등을 줬죠. 그래서 결국은 기관들의 매매 포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매매가 지금 계속 매도를 때리고 있지만 이게 또 단계 너무나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밑에는 반등을 줘야 됩니다. 다만 거기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 가서 얘기할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외국인들 수급을 다음 주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까 서두에 신군이 초반에 미국 주가가 좀 올라갔다 밀렸다 그래 그렇죠. 또 우리 앵커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어떤 얘기였었냐면은 미국과 중국의 분위기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들 미국 장이 장 초반에 위로 올라갔잖아요. 왜 올라간지 아시죠? 드디어 바이든과 시진핑이 지난 2월 달 이후에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통화했습니다. 2번 통화한 건데 2월 달 이후에 첫 번째 통화를 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은 양정상은 경쟁을 분쟁으로 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양국의 체험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 어쨌든 두 사람이 전화를 했다는 것만 갖고도 이게 뭔가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그럼 어찌 보면 시장을 억눌렀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인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서로 다른 의견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장이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그 경쟁이 격화가 되면 어렵습니다. 이미 이 앞에 연속국식으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을 갈아엎을 수 있는 것은 3가지 악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심화입니다. 이때 말씀드렸죠. 언제까지 괜찮다고요? 그렇습니다. 10월까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언제? 이탈 로마에서 열린 G20회의까지는 이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 안 나왔다가 괜찮을 겁니다. 10월 달까지는 뜸을 들이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세에서 꾸준하게 긍정적인 모습을 볼까 싶은데 다만 10월 달 이후부터는 조심해서 가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제롬 파웰입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은 아까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은 강화되는, 오늘도 주가 하락한 원인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올라가서 이것이 부담감을 줬고 또 여전히 고용의 악화가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뉴스에서 되면 제롬 파웰만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얘기만 했다 그러면은
특히 대표적인 것이 제임스 블러드죠. 얘기만 했다 그러면 빨리 테이퍼링 실시해야 되고 내년에 금리 올려야 된다는 게 자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롬 파일 하나만 비둘기고요. 그 밑에 놓여있는 새끼들은 전부 다 그죠? 비둘기가 마치 매 새끼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런 포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롬 파일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원래 비둘기였는가? 아니죠. 이 폭락의 주범이 누구냐? 제롬 파일이었다는 거죠. 2018년도에 바로 12월 달에 네 번째 금리 인상하면서 장을 폭락했습니다. 우리는 숨어있는 밑그림. 만약에 제롬 파일이 다시 매로 변화하면 어떻게 될까? 그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앞에서 막고 있습니다. 최소한 제 신임을 얻어서 되기 전까지는 이장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의 악재지 지금 현재 외부의 악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얘는 여전히 밑으로 간다면 다시 위로 갈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요 따위로 움직이냐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의 뇌피셜, 저의 경험치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올해 급락했던 종목입니다. 그럼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 종목마다 마지노선 가격이 있습니다. 여기를 깨면 안 되는데 여기를 깨고 그냥 가려겠습니다. 나중에 돌려보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81,000원이 얘의 마지노선 가격입니다. 깨고 내려가고 있죠. 지금 색깔을 보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두 개가 있고 지금 파란색이 있는데 지금 이 파란색은 전부 다 꺾어지지 말아야 될 그 선들을 다 깬 가격입니다. 그 숫자를 나중에 한 장 카피하시면 좋겠습니다. LG화학도 깨고 내려갔고 셀트리온은 이미 깨고 내려간 상태였고요. 요새 또 아모레퍼시픽이 또 밑에 폭락 줬죠. 이거 다 폭락한 주가입니다. 이 가격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 저희 수강생들은 이 가격을 맞추고 있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124,500원, NC소프트, 그죠? 요새 난리 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중에서 가장 맞히기 쉬웠던 것들은, 그러니까 올해 얘는 장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는 가장 쉬웠던, 그냥 대충 보면은 삼성전자, 셀트리온, 뭐 NC 같은 거는 사실은 차반하기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이미 연초부터 이 마저선을 이미 연초에 깨고 내갔어요. 아모레퍼시픽은 최근에 깨고 내려간 거고요. 이미 연초부터. 그죠?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요 이름 하나가, 그죠? 바이오 사이언스는 굉장히 강한데 SK 바이오팜도 여기를 깨고 내갔습니다. 뒤에 가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는 굉장히 강한데 우리가 쫓아가는 듯 하면서도 못 쫓아가고 못 쫓아가면서도 쫓아가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주력적인 종목군들, 이들 종목을 보면은 주로 어디에 많이 포함되냐면은 시가총액 상위권대 포함되어 있는 대표성 종목이거든요. 이들이 못 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위치가 굉장히 낮아 보인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얘가 2022년도가 되잖아요. 그럼 내년에 전 종목에 대해서 자기가 지켜야 될 그 마지노선 가격이 있습니다. 그걸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고전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얘가 밑으로 갔을 때 밑에서 반동을 줄 때 이건 제가 전공이가 제가 잘 알 겁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내려가죠.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한편으로 죄송하지만 얘 갖고선 시세가 주지 않는다. 요새 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거. 그래서 소부장 종목군단들은 가격이 올라가지만 얘들은 수익률을 주지 않잖아요. 다만 얘들은 번지수가 틀렸다. 뭐냐면 내가 투자의 만두로 가져간다면 얘들은 여지에 살아있다. 근데 수익률 게임은 안 되는 이유가 마지노선을 깨고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노선을 깨고 내려가더라도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 솔루션 같은 건데 그런 걸 찾아내야 됩니다. 결론, 얘들이 깨져나갔고 다만 네이버는 요 가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갖고 있는 분들도 요 가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노선입니다. 여긴 깨지 않았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었는데 골자만 대충 얘기하고요. 나머지 제가 입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가만히 보시죠. 삼성전자는 연초 왔다 갔다 하다가 얘가 5월 달에 네가 마저선을 깨고 내렸구나. 얘가 사실 여기 내려와 있는 게요. 우연히 내려간 게 아니라 이미 얘는 5월 달에 이미 여기를 깨고 내려갔어요. 친구 이거 무슨 어떤 그래프인지 아실 겁니다. 카카오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여기까지는 괜찮다가 얘는 한 석 달 됐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깨고 내려갔습니다. 한번 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 제가 아까 NC는 굉장히 쉬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느낌을 갖냐. 발의 방향을 써있잖아요. 무슨 느낌을 갖냐면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서 아는 놈들께서는 다 헤쳐드시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설거지만 일반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의 장을 보십시오.
이 똑같은 바깥에 있는 픽앤드리의 그림인데 신군 작년에는 여기도 이 발의 방이 어느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가죠. 이미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보통 1월 달에 주도주가 그 해의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많이 듣죠. 네. 왜 나올까요? 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마주선이 바로 거기서 결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좋았는데 올해는 얘가 이미 얘는 2월 달부터 내리꽂죠. 그 다음에 있죠. 엘자학은요. 엘자학은 굉장히 불투명했었어요. 마주선을 깼다가 올라갔다가 깼다 올라갔다 깼 그다가 바로 지난달에 봉쪽 죄가 깨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얘가 끝나느냐?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롱이고 이게 숏이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 앞으로 돌려볼게요. 이게 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오래 쉬고 있을 뿐이지 얘가 끝난 건 아니에요. 즉 얘는 여전히 상승 추세는 가져가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의 만두로 삼성전자를 가져가고 있고 내가 적금 부주겠다? 오, 이건 괜찮은 전략이에요. 다만 문제는 단기간 시세 수익률은 여기서는 마지노를 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 여기를 갖고 사는 이 많이 저는 유튜브를 보면 LG전자 언제 사야 될까요?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갖고 있는 분들은 차라리 언제 팔 거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살 게 수룩하게 많이 있는데 왜 여기서 수익률 게임 하려고 하십니까? 이건 수익률 게임이 아닌 거죠. 얘들은 올해 지금 쉬고 있는 이런 과정에 놓여졌다는 거죠. 나머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론도 아까 제가 쉽다고 그랬죠. 셀트론도 이미 1월 달에 얘가 깨고 내려갔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셀트론 많이 갖고 계시죠? 이런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싫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냉정하게 얘기해 줘야 되죠. 올해는 쉬고 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보시죠. 얘가 다만 이렇게 지난달에 좋았죠. 얘가 이렇게 요 아래에 있어도요. 얘가 중간에 이렇게 월간당 이상 양봉을 줄 때 얘는 나름 반동을 줍니다. 하지만 얘도 끝난 건 아니죠. 왜? 작년이 길잖아요. 작년에 주도주였죠. 장이 길고 올해가 짧기 때문에 얘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에스크파이팜도 이렇게 내려갔었죠. 대신 아까 자 이제 결론. 네이버와 카카오 갖고 장을 죽였는데 얘들 안 끝났죠. 얘들 여전히 발해 방향이 하단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다만 여기처럼 음양음 이거 로우 캔들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장대 음봉이라고 하죠. 올라갈 때는 당분간 어느 포션에다 비중을 대느냐 일단 물량을 줄여놓는 포션에다가 아직은 아깝지만 준화됩니다. 요 마전세에 대한 얘기는 좀 더 깊숙한 분석이 필요하니까 좀 이따가 뒤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얘처럼 하나소이처럼 얘가 10개고 나왔어도 밑에 이런 모습을 주면 반동을 줍니다. 그 다음에 얘처럼 얘가 양봉을 줬을 때 하이캔들이면 삼성바이오처럼 살아 움직인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나라 장은 끝났습니까? 아니요. 왜요? 이게 장이 끝났다는 것은 하락 추세를 줘야 되는데 하락 추세의 장은 하락 파동에서부터 옵니다. 하락 파동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옵니다. 하락 파동은 올라갈 때는 위로 N자형 파동, 즉 롱숏이 위로 나오고 내려갈 때는 하락이 길게 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는 최소한 아까 신군 얘기했을 때 아직 한 척의 맥이었는데 얘가 진짜 무서운 하락은 21선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하락서부터 나오는데 우리 이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시장은 두 가지 이유에서 첫째, 우리가 내려간 것은 우리 자체적인 악재였지 해외 글로벌적으로 마켓이 무너져서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딛고 일어서리라. 두 번째, 실제 주가가 나타나는 패턴을 보면 하락장의 파동이 나오고 있지 않다. 다시 위로 갈 때는 또다시 결자 해지로 다시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했던 거랑 똑같이 점검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 10시 반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결국 지금의 장은 이렇게 내려갔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두 번의 기회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타이밍은 10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